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막바지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4일째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다음 주면 3월이지만 날씨는 아직 한겨울입니다. 오늘도 든든한 옷차림 해주셔야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3.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낮에도 4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4일째 건조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3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3도, 포항과 경주, 영덕이 4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까지 가끔 눈이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적설량은 1에서 5cm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4도, 독도 영하 2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0도에서 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여전히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강한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모레는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서 주말 아침에는 영상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지주회사 서울이전 방침에 대해 지역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자 법정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은 시대 정신이라며 포스코 지주사 서울 설립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시민들이 수십 년간 포스코의 환경 피해를 감내해 왔는데 포스코가 이를 배신하고 서울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포스코 지주회사 서울 본사 설립 문제로 지금 포항 시민들, 경북 도민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계십니다. 포스코가 세계 5위 철강 기업으로 되기까지 그 엄청난 환경 피해를 포항 시민들이 다 감당을 했습니다. 지역 균형의 상징인 포스코가 서울로 이전할 경우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지역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회 책임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할 국민연금이 포스코의 지주사 설립에 찬성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포스코 최대 주주이면서 또 사회 책임 투자 원칙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런 결정을 승인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때문에 시대 정신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포스코의 결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시대 정신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또 포스코 지주회사 측에서도 서울 본사 설립은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포스코 결정에 이미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민족의 피와 땀이 배어 있는 포스코가 역사적 사명에 맞지 않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고 국가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대에 포스코가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 또 포스코가 자신의 고향인 포항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는 28일 포항 시민들이 포스코 규탄 대규모 범시민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포스코가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최정우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반포스코 정서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시 종교단체 연합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지주사 서울 설치를 철회하고 포항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등 포항 지역 종교단체 연합은 포스코가 들어선 뒤 50여 년 동안 쇳가루가 날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스코를 언제나 영원한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지냈다며 포스코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 물적 분할, 즉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포항시가 포스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포항시는 국민연금공단의 지주사 전환 찬성은 지역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최대 주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포스코 임시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포스코와 관련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스코 제보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제보센터는 포스코의 내부 비리는 물론 환경과 노동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신분 노출 없이 24시간 제보를 접수합니다. 범시민대책위 측은 접수된 제보는 보다 청렴한 포항을 위해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남의 토지에 있는 골재를 무단으로 채취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 업체는 작업 중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 한가운데가 2m 깊이로 파헤쳐지고 듬성듬성 모래성이 쌓여 있습니다. 맨바닥까지 골재를 파내면서 지하수가 차올라 논은 연못처럼 변했습니다. 이곳은 200평 남짓한 개인 농지로 골재를 채취하면 안 되는 무허가 구역입니다. 주민들은 수년에 걸친 골재 채취로 인해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또 농사도 못 지을 거고 지금 이 지하수를 다 파내가지고 지하수가 이제 고갈이 돼가지고 앞으로 농사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바닷물 올라와가지고 거의 다 90%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래 작년 겨울에 이게 300만 달러가 새로 다 갈아놨습니다. 그런데 관할 기관인 포항시 남구청은 불법 현장을 적발하고도 작업 중지 같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시정 공문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 전에도 같은 업체의 불법 채취 현장을 적발했지만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2차례 모두 경찰에 고발 조치만 했고 처벌은 한 차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안이한 대처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네, 한 4-5번 정도 넣었는데도 크게 저한테 답이 오는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계속 흘러만 가고 있어요, 시간만. 지금 답답합니다, 진짜. 이런데도 포항시 남구청은 불법 골재 채취를 단순 민원쯤으로 인식하듯 다소 엉뚱한 답변을 했습니다. 민원 제시한 사람하고 합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저희들이 독려를 했죠. 포항시 남구청과 달리 국토교통부는 2018년 말 법을 개정해 불법 골재 채취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지난 16일 영덕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산림청이 피해 조사와 복구에 나섭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5일까지 13일 동안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 조사 복구 추진단을 구성해 산불 피해 현장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복구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일본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가 어제 울릉도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규탄대회에는 김병수 울릉군수와 이상식 울릉군의회 부의장 등이 참여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강력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왜곡하고 있는 교과서를 시정하고 도쿄의 영토 주권 전시관을 즉각 폐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동의 한 요양원이 어르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노인학대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상 이 요양원의 학대 행위는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하지만 최근 안동시가 예외 조항을 들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80 넘는 어머니를 안동의 한 요양원에 모셨던 58살 건기도 씨. 넉 달 만에 어머니가 요로 감염 증상을 보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는데 병원 간호사에게서 어머니의 엉덩이 부근에 심한 욕창이 났다는 말을 그제서야 처음 들었습니다. 요양원의 간호일지에는 식사를 삼키기 어려워 일주일간 거의 두유만 드셨다는 기록도 있었지만 요양원은 이러한 사실을 단 한 번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구토를 하고 식사를 거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구호 조치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탈수 증상으로 해가지고 소변도 안 나오고. 권 씨는 해당 요양원을 노인 학대로 지역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기관은 권 씨 어머니 사례를 방임 학대로 판정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의 요양기관의 방임 행위는 지자체가 업무정지 3개월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안동시는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내세웠습니다. 학대가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단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자문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토대로 예외 조항 적용 여부만 검토했을 뿐 현장을 실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학대 판정을 내린 근거인 체위 변경 기록지가 전무한 점, 어머니의 증세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소명한 자료도 전혀 없었습니다. 노인분들이 다음에 학대를 받았을 경우에 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서조항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안동시청 같이 또 이렇게 단서조항 적용해서 돕는 일을 해버리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노인 요양시설이 학대 판정을 받은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양시설의 대면 면회가 제한되면서 방임 학대 논란이 적지 않지만 지자체의 엉성한 행정처분이 예방 효과보다는 유사 사례를 더 유발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이 자유당 정권의 부정과 불의를 규탄하며 봉기했던 228 민주운동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는 3.15 마산 의거와 4.19 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끈 계기가 됐는데요. 당시 역사의 현장을 느낄 수 있는 특별기획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당시 228 민주운동 상황을 기록했던 미국 정부의 문서도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1960년 2월 28일 교복 입은 고등학생이 당시 대구 중앙로에서 경북도청으로 뛰쳐나가는 장면입니다. 독재 정권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고 일부 학생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입니다. 1960년 3.15 대선을 앞두고 이승만 독재 정권의 한거에 대구 지역 8개 고등학생이 거리로 나선 228 민주운동. 야당 후보인 장면 박사의 유세장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일요일에 등교하라는 당국의 지시가 학생 시위를 촉발했습니다.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 개입이라든지 학원 자유화를 박탈하는 그런 낌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방관할 수 없다. 민주화를 향한 이들의 순수한 열정은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3.15 마산 의거와 4.19 혁명으로 이어져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도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 3월 당시 맥카너기 미국 대사가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과 미 8군 사령부가 작성한 정보 보고 문서가 처음으로 발견됐는데 학생들의 시위 동기, 배경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8 민주운동이 타시도로 확대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경고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4.19의 촉매제로서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미국도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서슬퍼런 이승만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위한 열망으로 대구를 가득 채웠던 역사의 현장은 흑백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8 민주운동 특별사진전이 오는 27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도서관에서도 사진전이 열리는데 희귀한 사진들도 선보입니다.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28 민주운동은 오는 28일 당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기념식이 열립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포항에서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그제보다 184명이 늘어난 724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700명대에 돌입했습니다. 경주에서는 604명을 기록해 그제 302명에서 2배나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북 도내 관광지 10곳이 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외국인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심 관광지로 뽑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경주 양남 주상절리 전망대를 비롯해 안동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문경의 단산 모노레일과 에코랄라 등 10곳입니다. 경상북도는 안심관광지 홍보물을 제작해 국제관광박람회, 해외 홍보 설명회 등에서 적극 활용하고 해외 여행사와 관련 유관기관 등에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인구 감소 대책으로 올해 24개 관련 사업에 52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출산 등 모자 보건 사업에 지난해보다 45억 원 증가한 85억 원을 확대 편성했는데
올해 첫째 자녀는 300만 원, 둘째 자녀는 5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1,8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주면 3월이지만 날씨는 아직 한겨울입니다. 오늘도 든든한 옷차림 해주셔야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3.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영하 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낮에도 4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4일째 건조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3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3도, 포항과 경주, 영덕이 4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까지 가끔 눈이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적설량은 1에서 5cm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4도, 독도 영하 2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0도에서 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여전히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강한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모레는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서 주말 아침에는 영상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